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한번 관심 가져보기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 위주로 항상 많은 종목들을 설명드렸고 비교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스윙 투자까지 비교적 짧은 관점 내에서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 수급을 보여드림으로써 비교적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한 번씩 제가 스윙 투자할 때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왜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종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말을 활용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주가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적으로 실적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조금 짧은 관점, 일주일 이내 혹은 한두 달 안에 이 짧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물론 지난번 카카오처럼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붙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는 별개로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종목이라면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정말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 앞부분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여드리고, 또 간헐적으로 대형주들의 매수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주에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약 5천억 원, 기관은 무려 2조 3천억 원의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전체 수급만 보더라도 이번 주는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지 않고 보합만 유지했더라도 상당히 선방했던 종목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는 정말 수급이 좋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스윙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서 몇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패턴은 어떤지 먼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SK바이오팜, 제가 이 종목을 6월 초에 이쯤 한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차트를 조금만 늘려보면 이 종목은 작년 7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정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올 봄까지 계속 하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었지만 두 번 저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점과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6월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약 2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번 수급을 볼게요. 자, SK바이오팜의 한 달간의 수급을 보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지금 외국인은 약 160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무려 1,600억 원의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전체 물량을 봤을 때 기관의 압도적인 매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을 보세요. 연기금이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좋지 못했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2조가 넘는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관은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 이틀 동안 약 10%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한번 SK바이오팜 앞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 달에서 보름으로 줄여볼게요. 이렇게 보름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외국인은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또 일주일로 줄여보면 오히려 외국인은 순매수가 늘어났고 기관도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제가 이 종목도 동일한 의견하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LG이노텍의 기업 특성상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가 이쯤일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가는 횡보를 보여주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고 또 고점까지의 상승폭을 보면 약 9% 가까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같이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LG이노텍의 수급을 보면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격을 한번 줄여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이 한 달 단위니까 먼저 보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2주, 약 14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순매수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기관이 조금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만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지난주만 확인했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도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는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구간만 봤을 때는 다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쉽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단기 투자 혹은 스윙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관심은 가지되 지난주에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SKI 테크놀로지, 제가 이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직전 저점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이때죠, 약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온 당일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수급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이 한 달간의 수급을 보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당시가 6월 11일 이때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더욱더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한번 과거로 가볼게요. 자, 6월 11일 제가 말씀드린 당일 그 직전을 보더라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순매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언뜻 보더라도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지금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기간을 줄여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6월 14일부터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2주 동안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수급이 정말 좋지 못했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연기금을 보시면
지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고점대, 바로 상장 당일인 이때죠. 약 21만원 부근인데 그 위치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상승이 더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시각, 스윙 투자 시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주가의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종목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주가 위치가 5일선과 10일선 위에 단기적으로 살짝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혹은 외국인은 다시 순매도를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순매수가 우위에 있는지 이 점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칼, 제가 한진칼은 두 번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마찬가지로 6월 4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인보다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쯤이었나요? 이 당시에도 충분히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다소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또 상당히 고점 부분까지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런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전반적으로 항공주 자체가 다소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윙 투자를 할 때는 그 시점이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21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이 점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내가 진입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제가 SKI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날짜에 LG화학을 설명드렸습니다. 주된 목적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저점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SKI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이날 이후에 주가가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3거래일 동안 좋지 못했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음날 시초가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개파락으로 출발했다면 분명히 좋은 출발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거친 뒤에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점을 체크해보면서 매매 전략을 펼쳤다면 약간은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수익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종목들을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제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얹어서 같이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LG화학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